불에 탄 잔의 충격과 강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비할 데가 없으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광경입니다. 저희는 켄터키 주 루이빌 공항에서 이륙 중 추락한 대형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 화물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제트기가 추락하고 폭발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 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첫 번째 조사 단서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날 루이빌의 무하마드 알리 공항에 있었던 전 CIA 및 FBI 요원 트레이시 월더와 함께 최신 정보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오늘은 사이드바에서 평소와 다른 것을 해보려 합니다. 이건 저희가 평소에 다루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 이야기 자체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알려진 켄터키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충격적인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제트기는 고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대신 공항 울타리 바로 밖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로 예정된 비행을 위해 연료가 가득 실려있던 비행기는 폭발했습니다. 비행기는 불에 휩싸여 폭발했고 진화까지 몇 시간 걸렸습니다. 수메일 밖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현지 언론 WLK의 잠부를 완전히 진화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조대원들은 이번 작전을 구조 임무에서 수습 임무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평범한 일상적인 수송 비행이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 그것도 1km에 걸쳐 펼쳐진 참사로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기계적 결함이었을까요? 조종사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사보타주였을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글로벌 운송회사 UPS에 관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전역의 상징적인 갈색 트럭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매일 수십만 개의 소포를 운송하는 화물기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항공 허브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 월드포트 루이빌 켄터키의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비극이 화요일에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락 사고는 실제 비행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는 그 비행장 펜스 반대편에 있는 산업지역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켄터키 페트롤리엄 리사이클링 그레이드 A 오토 파츠, 즉 폐차장입니다. 그리고 켄터키 주지사 앤디 베시어가 이 사고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망한 아이가 그 오토 파츠 업체에서 부모와 함께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지금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어도 여전히 위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그건 주지사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 조사관들에 따르면 화요일에 하와이로 향하려고 이륙을 시도했을 때 실제로 3명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3개의 엔진 중 하나가 실제로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이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륙 허가를 받은 후 이륙 중에 왼쪽 날개 부근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하여 17R 활주로 끝에 있는 울타리를 넘을 만큼 충분한 고도를 얻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은 직후 비행기는 공항 부지 밖에 구조물과 지형에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화재는 거의 반 마일에 걸쳐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 영상을 확인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륙 중 왼쪽 엔진이 날개에서 분리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영상들과 우리가 발견한 다른 증거들은 우리 조사관들이 더 깊이 조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더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집중하게 될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 이사회 위원 톰 아이드먼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현재 수십 명의 기관 직원이 조사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관련 특정 측면에 집중하려 여러 그룹이 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맞죠? 탑승자들은 누구였고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 며칠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입니다. 비행 세부 사항을 알아보고 다른 그룹은 사고 현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모든 궤적과 각도를 계산하세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정비 기록을 살펴보는 그룹도 있습니다. 아마 몇 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대응자들입니다. 그들은 수요일에 비행기의 블랙박스도 회수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조사팀은 최소 일주일 이상 이곳에 머물 예정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와 개선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있을 동안에 가능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이 이 일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추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드릴 수 있는 사실 정보가 없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여러분께 조금 더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지난 30분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는 저 우송실 음성 기록기와 기행 데이터 기록기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KNH 프로젝트 박스라 불립니다. 현재 조사관들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블랙박스는 침입은 없었지만 주변에 열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 장치는 그런 상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기록 장치는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조사인 L3 해리스에서 제작되었으며 2번에 걸쳐 서로 다른 날짜에 설치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 중이지만 이 기록 장치를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연구소로 가져가면 데이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행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바시르 주지사와 시시장이 함께 이 추락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참상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팬데믹 때 냉동 트럭을 주문한 적도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고향을 강타한 F4 토네이도의 피해 현장을 직접 걸어봤고 성경에나 나올 법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마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바로 폭력성입니다. 비행기가 충돌한 그곳에서 최소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 경로에 있던 것들의 뒤틀린 잔해들로 완전히 불에 타고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이 조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과 현재 관계자들이 내놓고 있는 조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CIA 특수작전 요원이자 FBI 특별요원, 예상치 못한 스파이 저자이자 뉴스네이션 및 이 사이드바의 기고자인 트레이시 월더를 모시고 싶습니다. 트레이시 월더 씨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날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맞죠, 트레이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죠. 맞죠? 사실 바로 직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45분 전에 떠난 것 같아요. 차가 죄송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약 45분 전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놓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은 FBI가 사고 현장에 요원을 파견해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FB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FBI가 여기서 제공 가능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FBI가 그런 수사에 참여할 때는요. 그들이 투입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증거 대응팀 소속 요원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스가 워낙 솔직하고 켄터키 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FBI와 그들의 모든 자원이 이런 일에 투입되는 것은 일반적이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시라도 사보타주 행위나 이로 인해 발생한 어떤 범죄적 사건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사보타주의 징후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앞서 추락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조사할 그룹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누가 탑승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입니다. 정비 기록도요. 당신 경험상
잠재적인 사보타주의 증거가 무엇인지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 몇 달 전에 있었던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에서 봤던 것과 매우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알기론 생존자는 한 명뿐이었고 그 사고가 사보타주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종종 잊는 부분 중 하나는 조사팀이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행기를 준비하기 전에 통신 기록도 조사할 거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그날이 평범한 날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는지도 확인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비행기 자체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조사하게 될 거예요. FBI도 실제로 이 비행기 정비 기록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이 말한 바로는 정비가 없었다고 해요. 이 비행기는 이제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륙 전에 정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할 것이고 또한 항공교통관제, 즉 항공교통관제사와의 통신도 살펴볼 거예요. 그것들은 어땠나요? FBI는 아마 디지털 포렌식에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를 재구성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접근 가능자도 조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날개에서 떨어진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그 비행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NTSB와 FAA가 이 조사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작업이며 정말 큰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다른 두 사업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이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보통 체계를 씁니다. 거의 임시 사무실 같은 걸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공항 근처에 마련해서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잖아요. 불필요하게 같은 일을 두 번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걸 조사한다든지 필요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든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들은 일종의 임시 태스크포스 센터 같은 걸 만들곤 해요. 그들은 이동식일 가능성이 크고 공항 내에서 활동 중일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듯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잠재적인 증거들, 잔해와 물질들을 수집하면서 다시 말해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이것이 고의적인 행동, 범죄 또는 사보타주 행위였다면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수송기를 겨냥한 사건을 전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있잖아, 제시. 뭐든 가능해. 정말이야. 몇 년 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산에 충돌시켜 탑승자 전원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에어 인디아 항공편 사건도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물론 이런 일은 드물지.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내 이해로는 이 비행기는 이륙 전에 특별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 적어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는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 엔진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날개까지 손상된 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또한 제 생각에는 연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봐. 네가 본 그 불길의 흔적에 있어서 말이야. 이 비행기는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 왜냐하면 이건 장거리 비행이잖아. 그렇지? 이건 정말 비슷해. 9.11 테러범들도 연료가 많을수록 큰 폭발이 난다는 걸 알고 장거리 비행을 원했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다 가설일 뿐이야. 그렇지? 이건 정말로 불운한 사건들의 연쇄였을 수도 있어. 내가 이런 걸 본 적 없다고는 못하지만 확실히 드문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맥락을 설명해 줄게. 그래서 NTSB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관제탑에 있는 인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알다시피 그건 분명히 제기된 질문이야. 퇴직한 유나이티드 파셜 서비스 기장인 노먼 C 라이트 주니어가 WLK에 말하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화물기가 회사 보유 항공기 중 세 번째로 큰 항공기였다고 사했어. 그 비행기는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였고 1991년에 제작됐어. 그리고 그 비행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 중 하나라고도 말했지. 그들은
트레이시, 흥미롭지? 비행기 나이를 생각하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조사관들은 정비 기록, 로그, 과거 문서화된 문제들을 얼마나 이전까지 조사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조사가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FBI도 조사하나요? 비행기 연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대부분 NTSB에서 담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 비행기의 조립 라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1991년 이전까지도 조사할 거예요. 1991년이 실제로 그 비행기가 운항을 시작한 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비행을 시작한 거죠. 분명히 제작은 그 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정말 거대한 비행기예요. 그리고 하와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실은 상태일 거예요. 들어봐요. 이건 신뢰할 만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비행기는 꽤 오랫동안 운항되어 왔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대대적인 정비 이력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 9월에 샌안토니오에서 정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읽은 기억이 있어요. 아니에요. 큰 정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비행기 조립 과정은 다시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관계자들이 아직 희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트레이시, ABC 뉴스에 따르면 검시관이 시신의 끔찍한 상태 때문에 일부 유해의 신원을 여전히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정말 큰 도전이 될 거예요. UPS에서는 비행기를 누가 조종했고 승무원이 누구인지 승객 명단으로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탑승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은 일어나죠. 이 비행기는 승객을 태우는 여객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예요. 그리고 그런 비행기는 다르게 취급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행기에 실린 엄청난 양의 연료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희생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들 위한 고펀드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모금 주최자인 폰 암스트롱에 따르면 맷은 불덩이에 휩싸여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포니에 따르면 몸의 95%의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기금은 44,000달러 이상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전 사고 조사들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가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여기서 예측된 바 있습니다. 트레이시, 1년 전이었죠. 우리는 정말로 NTSB에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FBI가 더 빨리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게 당신에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고요. 이건 우리가 많은 사건을 볼 때와 비슷해요. 저는 때때로 TV와 대중문화가 사람들이 이런 즉각적인 답을 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특히 모든 것이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지금은 대규모 방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모든 것이 정말 불타버렸어요. 그런 수사도 시간이 꽤 걸리고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결국 그분들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진행되는 건 안타깝게도 매우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다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해요. 이 공항 근처에 창고가 많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직접 봤어요. 이 공항은 그냥 들판 한가운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끔찍하죠. 남겨진 파괴의 흔적이요. FBI로부터 더 빨리 무언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그 전에 발표를 했을까요? NTSB가 기계적 원인이나 다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FBI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1년 전에요.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래야 하죠. 네, 지금요. 며칠 안에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원한다는 건 이해해요. FBI가 이것이 형사 사건인지 기계적 조사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아마도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이제 고펀매도 올려두었고 또 다른 몇 개의 링크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기여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시르 주지사는 과거 비극에 대응해
팀 켄터키 긴급 구호 기금을 만들었다고 수요일 밝혔다. 지금 이 기금에 기부된 돈은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사업체를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고펀드미는 이번 비행기 사고 관련 공식 모금 활동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모든 링크를 거기에 올려두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가족들, 많은 사업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트레이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제시.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 주세요. 저를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저는 제시 웨버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